지금 유영재 본인이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 여성분들과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다. 급기야 동거녀와 다시 동거를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영재라는 사람의 양심은 끝이 없는 걸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의 유영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유튜버 중에 최초로 공개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모습은 유영재 본인이 무려 10여 년 전에 직접 행사 현장에서 보여줬었던, 정확하게는 유영재의 가요쇼에 등장했던 한 걸그룹입니다. 이 걸그룹, 사실 아이돌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름 되면 다 알 법한 바로 걸그룹인데요. 바로 브레이브걸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브레이브걸스가 사실 1집 때 굉장히 힘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최근까지 다시 재조명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도 다른 컨텐츠와 함께 다뤄드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려 10여 년 전에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가요쇼에서 등장한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참 어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통 중장년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의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던 가요쇼인데 이때 유영재의 가요쇼가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당시 때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젊은 20대의 어린, 또 이 중에 맨 왼쪽에 막내인 가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때 청소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부럽다고요? 참 부러우시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나이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에게 던진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에는 사실 많은 중년 여성분들, 아주머니 팬분들이 많았다라는 건 이제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젊은 20대 여성 가수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방송을 보기 위해 방문해준 많은 중년 여성 팬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뭐 웃자고 하는 말인지 약 올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영재를 응원하는 몇몇 골수 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찾아오셔서 악플을 남기시곤 해요. 분명히 이번 영상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 멘트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여성에 대한 여성관 인식이 뭔가 뒤틀려 있다. 사실 이 젊은 여성들을 옆에 세워두고 관객석에 앉아 계실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에게 나이를 거론하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젊고 여러분들은 늙었다. 이걸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유영재와 함께했던 수많은 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유영재 본인이 이 선운숙 씨라고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만이 아니라 혜은이 씨까지 많은 중년 여성 가수들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이 가요쇼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영재는요, 이러한 방송 활동과 또 수많은 여성 팬들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선운숙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서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선운숙 씨가 여성 팬분들, 아주머니 팬분들이 좋아하게끔 터치를 잘한다, 스킨십을 잘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와이프가 내뱉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당시 때 동치미에서도 나는 집에서 나간 게 다 이유가 있어서 나간 거다. 왜 나갔습니까? 알다시피 선운숙 씨가 당시에 굉장히 아팠는데 아픈 모습을 꼴보기 싫어서 나갔다. 사실 굉장한 궤변이었죠. 자,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었던 유영재이지만 사실 아나운서 DJ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SBS부터 경인방송사까지 거의 10년이 훌쩍 넘는 아나운서 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때 이 장면이 좀 눈에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유영재 본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선운숙 씨가 달려나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인데 유영재 본인이 살짝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선운숙 씨가 고개를 획 돌려서 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사실 선운숙 씨가 유영재와 함께 방송에 등장해서 정말 많은 스킨십을 했지 않습니까? 뽀뽀와 포옹은 일상 다반사여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당시 때는 웬일인지 선운숙 씨가 오히려 유영재의 뽀뽀를 피해버리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하여간 확실한 건 유영재 본인이 이 동치미에 출연하고 있었던 당시 그 기간 안에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 본인에게는 처형되는 70대 노인분에게 말도 안 되는 5번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젊게 사는 세상입니다만 그래도 70대라고 한다면 존중받기 시작해야 하는 어른으로서도 아주 큰 어른으로 대접받기 시작하는 칠순잔치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70대의 처형을 건드렸다라는 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몰상식한 여성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선운숙 씨와 이혼하고 난 유영재는요, 사문 의혹이 들끓었고 여자 골프 선수가 있었다라는 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골프 선수가 도대체 누구고 결혼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영재라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는지 아니면 나아가서 혼인신고까지 된 사이인 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알 길이 없는 유영재의 과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차라리 결혼을 했었고 사귀었었고 여자친구였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수들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방송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돌 그룹만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연 씨부터 시작하여 많은 중년 여성 가수분들도 함께 피해자 목록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골프 선수 전처들 또는 동거녀로 알려져 있는 라디오 작가들 얼마나 소름이 돋고, 이 사람과 함께 혼인신고를 했든 또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했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자다가도 잠을 깜짝깜짝 깰 지경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다 보니 이런 글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유영재의 양다리 과거 때문에 전 부인은 누군가 라는 이야기부터 2세를 위해 이렇게까지, 바로 선운숙 씨와 유영재 사이에 2세를 갖기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친언니가 반응을 보였었죠. 동치미에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최영림 씨가 요즘 선운숙 씨가 늦둥이 준비를 한다더라. 보약도 먹는다고 들었다. 물론 선운숙 씨는 절대 아니다 라고 했지만 대기실을 같이 썼던 박현빈 씨 역시, 박현빈의 어머니 역시 아까 대기실에서 혼자 돌아서 뭔가 건강에 좋아 보이는 걸 열심히 먹더라. 늦둥이 보약인 거냐라고 하자 선운숙 씨는 그런 약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거부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의 반응이었죠. 남편과 내가 너무 달달하게 잘 지내니까 우리 언니가 너네 늦둥이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사실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요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 당시 때 시청자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신혼 느낌이네. 달달한 게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구나. 계속 잘 살 줄 알았는데. 만약 친언니를 건드린 게 사실이라면 처형은 정말 무슨 죄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저지른 이 신체 접촉이 얼마나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여자 골프 선수를 비롯하여서 선운숙 씨와 함께 방송 활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치미에 나와 있는 선운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이 담겨있는 이런 방송 장면들은 방송사에서 나서서 좀 영구 삭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좀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거 곱씹을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만약 선운숙 씨가 정말 늦둥이 2세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만약 2세가 두 사람 사이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선운숙 씨 또 처형되던 선운숙 씨의 어미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운숙 씨가 그나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과거 방송했을 때 이 소찬휘, 아마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하고 사실 파워풀한 락 장르를 우리나라 여성 가수 중에서 가장 잘 소화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유영재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옆에 있었던 유영재가 함께 나와서 막 댄스를 추려고 해요. 혜은이 씨의 무대나 정수라 씨의 무대를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 그냥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푹 빠져서 춤을 추고 이 무대를 즐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참 독특한 게 이 소찬이라는 가수 옆에 잘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소찬이 씨는요, 이미 6살 연하의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번 달 4월 30일에도 이렇게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옆에서 주변을 맴돌던 유영재는요, 소찬희 씨 옆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정수라 씨라던가 다른 가수들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는 뭐 등을 쓰다듬고 난리도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소찬희 씨 곁에 가서 함께 커플 댄스조차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누리꾼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찬이라는 가수는요, 정말 가창력도 뛰어나지만 기가 굉장히 세고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혜은이 씨와 노사연 씨 역시 뭐 내실이 단단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찬희 씨가 좀 더 기가 셌고 락을 하던 그런 가수다 보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부드러운 가수나 여성 팬들에게만 접근을 하고 이렇게 기가 센 형태의 여성분들은 좀 어려워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건 참 특이한 건 소찬희 씨 옆에서 서성이다가 못내 옆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천만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황당한 건요, 유영재의 최근 행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영재 정신병원 퇴원 이후 애인과 동거를 하고 또다시 경찰 소환을 거부했다.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이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검색해보면 이 유영재와의 동거녀는요, 사실혼 관계의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바로 그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영재 본인은요, 지금 정신병원을 퇴원했는지 알 길이 없고 퇴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급기야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유영재 본인이 이 동거녀뿐만이 아니라 퇴원하고 나서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지금 본인이 정말 술자리를 가졌다?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기사와 목격자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유영재라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원을 퇴원하여 애인과 뭐 동거를 다시 시작했다,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이 포장마차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 싹 다 거짓말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죠. 이 가짜 뉴스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런 의혹 제기라던가
흔한 말로 유영재 본인은 이 경찰 소환 조사가 될 게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것과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가짜뉴스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유영재 본인이 빨리 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말로 그렇게까지 나는 억울하다. 이거 전부 다 가짜다. 라고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그게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선운숙 동치미 자진 하차,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아마 오전 이른 시간대부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반전과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경찰 소환 조사까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선운숙 씨가 동치미 자진 하차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공식 기사를 좀 읽어보면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때문인가 선운숙 결국 동치미를 하차했다. 어제가 마지막 녹화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이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라고 말을 했던 이 선운숙 씨, 아시다시피 본인이 자진 하차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많은 빗발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MBN 측이 스포츠조선에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동치미 녹화에서 선운숙이 하차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맞다. 마지막 방송은 6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진 하차 의사를 이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밝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냐?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일날 이 녹화 방송에서 하차 사실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10월달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합류한 뒤 약 4년 7개월 만에 하차라고 합니다. 한 제작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운숙이 깊은 고민 끝에 제작진에게 먼저 나서서 하차의 의사를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동치미의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 이 선운숙 씨 본인 역시 왜 계속해서 동치미에 등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도 좀 자진 하차나 방송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도 굉장히 거셌죠. 어떤 분들은 선운숙 씨를 응원한다라는 분들, 또 반대쪽은 아니다. 함께 하차해야 한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었고, 특히나 유영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연일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진 하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하나같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본인이 계속 등장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동치미 프로그램 폐지까지 이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속풀이쇼 동치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선운숙님을 응원한다라는 분들, 뻔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제 그만 나와라, 더불어서 동치미 안 보겠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제작진 측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 선운숙 씨 역시 이 사태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 하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차피 하차가 될 거였다면 조금 빠른 하차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좋지 않은 여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살짝은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결국 이런 부담들이 하차로 이어졌고, 동치미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
두 편의 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우숙 씨는 이날 두 번째 녹화 말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선우숙 씨가 갑자기 나의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으로 인하여 제작진과 동료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019년 10월달 첫 방송 출연 당시 41년 만에 처음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출연 제의를 받은 후 몇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나도 속으로 삭히고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생활을 재미있고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많은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과 또 최악으로 치달은 유영재와의 결혼 생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우숙 씨는요, 당분간 방송 활동을 쉬면서 유영재와의 사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 취소 소송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자신의 언니를 신체 접촉한 이번 고소사건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맞죠. 유영재와의 이번 소송 사건, 유영재 본인은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다시피 이번 경찰 조사를 회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 어떤 얘기일까요? 더불어서 선우숙 씨의 이 동치미 출연 분량은요, 4회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따져봤을 때 선우숙 씨의 하차 고백은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5월 말일쯤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우숙 씨가 아직 4회차 방송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치미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방영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차했는데 왜 또 방송에 나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미 9일 날 하차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밝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미 촬영됐던 녹화분은 방영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하차가 된 마당에 굳이 선우숙 씨가 나오는 장면이 방송될 필요가 있을까? 전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를 들으신 분들도 결국 선우숙 씨가 또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또 다른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확실한 건 이미 하차를 완료 지었다. 방송으로 확인해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우숙 씨의 소속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요, 동치미의 자진 하차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선우숙 씨마저 동치미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영재와의 사태를 통해서 사실 선우숙 씨가 분명히 피해자이며 선우숙 씨의 친언니분까지 명확한 2차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선우숙 씨가 하차해야 한다. 선우숙 씨 역시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계속하여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선우숙 씨의 친언니분 역시 유영재와 이렇게 5번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불어서 노사연 씨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여성 가수들이 유영재와의 또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목격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등등의 2차 피해를 입히는 많은 분들의 악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우숙 씨 역시 본인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방송 출연을 해왔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 피해를 입힌 원인의 당사자인 유영재의 잘못이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선우숙 씨와 친언니분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부분은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괜한 방송에 등장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차 피해를 입히는
악플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근 이 무속인과의 방송도 이 선우은숙 씨의 하차 결정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자, 어찌됐건 결국 선우은숙 씨의 동치미 하차가 확정되자 이 동치미쇼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치던 선우은숙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나아가서는 선우은숙 씨에 대한 많은 비판들도 어느샌가 싹 사그라 들어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영재와의 사태죠. 지금 유영재와의 사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사연 씨와 관련되어서도 추가 조사와 또 추가 법적 다툼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하여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과거 행각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언니와의 신체 접촉까지 모조리 부인을 해버렸던 유영재의 사태에 아마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역시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어떻습니까? 유영재의 이번 행동은 최대치의 신체 접촉이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것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증거까지 모조리 제출이 되어 있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원에 자진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입원한 병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주일 정도면 평균 퇴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사진조차 유영재 본인의 지인이 많은 언론사에게 제공한 사진으로서 이것조차 일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본인이 입원했다라고 알려졌던 이 당시 때에는 많은 언론사에게 수많은 기사와 자신의 입장 표명까지 전달했었던 유영재인데 정신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적 퇴원이 있을 법한 지금의 시기가 와서는 여전히 입원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퇴원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유영재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피해자였던 친언니는 직접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경찰 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독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 해결에 굉장히 주력할 계획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고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조차 하차한 상태로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도피 행각은요. 끝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유영재 본인이 추가 입원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공황장애 수준으로는요. 2주 이상 정신병원을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화통화나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역시나 유영재와 관련된 영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은하 가수가 봄비라는 노래를 유영재의 가요쇼에서 불렀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잘 보셔야 할 게 이 가수가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유영재 본인이 뒤로 다가오면서 이 이은하 씨 뒤에 있는 쪽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실 팩트부터 말씀드린다면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자 뒤에 앉아있던 음료수병을 이렇게 들어서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음료수병을 유영재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는 그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여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뒤로 엉덩이 쪽이 이렇게 향해 있을 때 그 뒤쪽으로 다가와서 손을 뻗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반대쪽 인사를 할 때 유영재 본인이 뒤쪽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는데 웬 남성이 뒤에 와서 내 하체 쪽으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고 있다.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영재라는 사람은 많은 여성 팬들과 특히 제가 정말 많이 전달드렸던 노사연 씨, 혜은이 씨, 정수라 씨,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많은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무래도 이 유영재 본인은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성분들이 깜짝 놀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매너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유영재는 자신의 전 와이프의 언니, 가족관계에서 처형에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더불어서 노사연 씨와 관련된 이런 나쁜 손이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있고, 무속인은 경고를 했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또 행복한 결혼 9주년을 4일 전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영재라는 사람이 껴있단 얘기예요. 더불어서 자신의 언니를 외로워 보여서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을 겁니다. 기이한 행동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약 10년 전에 유영재의 가요쇼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에요. 옆에 여성 가수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성 가수분의 옆에서 유영재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보셨습니까? 갑자기 관객들을 향해 자신의 힙을 쭉 내보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 이 옆에 있는 분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힐을 신고 나왔는데 굉장히 굽이 높네요 라면서 힐을 신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쭉 빠지지 않냐 라면서 여성분들이 힐 신었을 때의 모습을 본인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자신이 좀 재밌게 한다고 힙을 쭉 내미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듯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리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여성분들을 어려워하고 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조심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이것을 자신 나름대로 개그로 승화를 시키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선운숙 씨 언니가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우리 언니를 5번이나 그렇게 건드릴 수 있냐? 라고 분개했을 때 유영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처형이 좀 외로워 보여서 나름 위로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유영재라는 사람의 인식과 기본적인 관념 자체가 매우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 분석한 심리학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관에 대하여 뭔가 뒤틀어져 있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좋아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 때 관객분들 상당수가 중년의 여성분들이었고 옆에 계신 분도 아리따운 여성 가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성 가수분의 힐을 자신이 직접 건드려보고 만져보더니 힐 신은 척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민다? 글쎄요, 이걸 단순히 웃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과거부터 이 선운숙 씨와 결혼했던 유영재의 많은 문제점들은 계속하여 발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 때 동치미에 등장했던 모습이 본인은 자랑스럽게 공개한 각서이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결혼 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의 상처 등을 줘서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한다, 사과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욕을 줬다라는 건요, 모욕죄라는 죄명이 있듯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본인의 이 모욕을 줬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 방송에 이 각서를 가지고 나와 자랑스러워하는 유영재의 모습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을 그렇게 5번이나 건드린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칩거하다시피 정신병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잠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고만 부인했을 뿐 그 어떠한 팩트와 그것을 근간으로 한 제대로 된 해명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2주 이상 흘렀습니다. 이제 3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한 시간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유영재 본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를 따져보니 이런 뒤틀린 관념이 상당수 존재를 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선운숙 씨는요, 동치미에서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했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를 많이 남겨놓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이 선택에 불안함을 느꼈었던 당시 유영재 본인은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할까요? 배우자를 만나 자신의 남은 여생을 두 사람이 행복하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좀 더 근간적으로 말하자면 외롭기 때문이죠. 서로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운 것을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오랜 시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인데,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서 결혼을 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초혼도 아니에요. 여러 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선운숙 씨는 이영아 씨가 있었고 유영재는 무려 3혼의 결혼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결혼을 한 걸까요? 이 당시 때 얘기들을 살펴보면 유영재 본인은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많은 비용도 아껴 써야 한다, 다양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급기야 이제 며느리가 되어 유영재와 재혼한 선운숙은 시어머니를 만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새로 며느리가 됐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시댁에 간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노인 유치원을 다니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운숙 씨는 전화를 해봤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유치원에 몇 분이 계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해가려고 한다. 이번에 가서 저도 어머님을 뵙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 잘해달라고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리고 다음 날은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다.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생활을 하니 남편이 밥을 먹으면 자기 것을 치우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정말 극도로 짧았던 결혼 초기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찌 됐을까요? 본인 입으로도 말했다시피 국민 밉상이 되고 말았습니다.